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의 사회의 유망 직종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 유망 직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도의 전문 직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유망 직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은 바로 미래도 오래가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예전의 지식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 학교의 교육은 졸업과 동시에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함양시켜야만 앞으로의 직업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출품되면서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듯이 이러한 기술이나 제도의 변화는 더욱 빨리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시장에서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평생 근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이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오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평생 직장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수명은 연장되어 가는데 아무리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라고 해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60세를 넘기면 결국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한 번 들어간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직장을 평균 7번에서 8번 정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번 입사하면 평생 한 직장을 다니거나 많이 바꿔야 3번, 4번 정도만 바꾼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평생 직장을 대신하여 평생 직업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 직업이란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구직자 자신이 가진 특별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면서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직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 학습 및 직업 능력의 개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정년과 상관없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평생 직업인의 특징은 평생 학습을 생활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지적 재산이 풍부하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고도의 전문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이나 사무는 기계의 발달과 사무 자동화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기차역의 건폐원이 자동화로 사라졌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인부들도 자동화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회사 내에서는 물건을 전달하던 일도 이메일이 생기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소태 밥을 하던 일이 전기 자동 밥솥이 대체하게 되었고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장작으로 불을 지피거나 연탄을 갈던 번거로움이 보일러의 출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웬만한 전문 노동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 대신에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말 그대로 자율자동차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전문 직업이라고 했던 의사수술도 이제 먼 거리에서 컴퓨터로 수술할 수 있는 원격 진료가
원격 수술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고도의 전문 직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전문 직업은 방송통신융합산업 쪽에서는 통신공학 기술자, UI 개발자, HCI 컨설턴트, IPTV 영상처리 전문가와 같은 것이고, IT 융합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개발자, RFID 시스템 기술자, RFID 장비 기술자, 임베디드 기술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로봇 응용 분야에서는 지능형 로봇 연구 및 개발자, 로봇 감성 인지 전문가, 로봇 인식 기술 연구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소재 나노 분야는 나노 사업 기획자, 나노 소재 연구자, 또 개발자, 나노 제품 연구 및 개발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자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생명정보학자, 생체 계측기기 개발자 이런 것이 있고, 고부가 산업, 식품 산업에서는 퓨전 음식 개발자, 기능성 식품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에서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국제 의료 마케팅 전문가, 의료 통역사 같은 것이 있고,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서는 유러닝 교수 설계자, 유러닝 튜터, 그리고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탄소 거래 중개인, 컨텐츠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게임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C 관광에서는 국제회의 기획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은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교육 예술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 발달과 속도의 증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물론 원격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격 대학도 있고 예술도 사이버 공간으로 점차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고수익자가 된 프로게이머가 대표적이며, 또 이와 함께 게임 시나리오 작가,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음향 기술자 등의 직업도 생겨납니다. 또한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평범했던 사람들이 일약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은 점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판매 활동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버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은 사회를 급속하게 노령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80세를 넘고 65세 이상의 인구도 1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노령 인구도 계속 증가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 인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고 연장하게 하는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버 산업 관련 전문 직업으로는 노인 주거 시설 경영 관리자, 노인 요양 서비스 관리자, 노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여가 지도사, 노인 상담사, 노인용품 컨설턴트, 노인시설 감리사, 노인용품 기능사, 원격 케어사, 노인자산 매니저, 노인관광 가이드, 노인방송 아나운서, 실버시터 등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산업으로는 주거산업과 요양산업, 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 여가 문화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산업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을 짓거나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일, 실버타운, 은퇴자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사업으로는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 기관, 요양병원 등이 있고, 용품으로는 실버용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일, 그리고 금융자산관리에서는 금융기관과 건축, 도시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가 문화산업으로는 노인대학, 노인상담소, 노인문화센터, 노인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방송국, 노인여행사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